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EBS 올림포스 국어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생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1학년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2, 3학년 언니들 시험을 보느라고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뭘 찍어줄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좀 보냈고,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뭐 찍어봤자 크게 도움될 것 같진 않았고, 제일 도움받을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고 하는 가명극 작품 하나 정리를 좀 해주려고 강의를 찍게 됐거든요. 사실 이 작품은 고1 때도 중요하지만 고2, 고3이 돼서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고, 사실 경화여고 학생들은 이번에 봉산탈춤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1학년 학생들. 이제 3학년 언니들, 2학년 언니들도 봉산탈춤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봉산탈춤과 더불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양대 가명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잘 정리해 주셔서 시험에 혹시라도 출제가 되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1학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 출제가 되면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힘이 되는 말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다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선생님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마음을 리셋할 때 좋은 71가지 조언 중에 그 한마디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기대만 하고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좋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조금이라도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보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1%만 나아지더라도 그것이 100일이 지나면 100%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올림포스 국어 고전 산문 하회 별신굿 탈놀이, 선생님이 줄여서 하별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일단 제목에서부터 뭔가 여러분이 좀 풍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회 하면 안동 하회마을 뭐 이런 것들 좀 떠오를 것이고, 별신굿이라는 것과 탈놀이니까 뭐 탈을 쓰고 하는 건가 이런 걸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좀 묻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EBS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에 앞서 제목에 대한 뜻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작품 제목의 의미인데요. 일단 하회, 아까 얘기했지만 안동 하회마을이라고 하는 작품이 연행되었던 그 공간을 의미해주는 그 하회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회마을 쪽에서, 하회 지역에서 많이 좀 이게 공연이 되었었구나. 그다음 두 번째, 별신굿이잖아요. 우리가 굿을 하면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어떤 굿 같은 걸 하면서 많이 이용됐던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세 번째가 탈놀이. 요게 이제 민중성이라는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역성, 제의성. 제의라는 게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역성, 제의성, 민중성이라고 하는 건 EBS 교재에서도 많이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에서도 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중성의 의미는 뭐냐면, 특히 세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한데, 탈을 쓰고 정체를 숨긴 민중이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는 탈놀이, 즉 가명극에서는 봉산탈춤도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양단에 대해서 뭔가 풍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내 정체를 밝히면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안 좋은 말 중에 이제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흔히 말하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앞에 나서서 마음껏 뭔가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탈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정체를 숨기는 익명성을 보장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익명성을 보장해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민중이 풍자를 하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중의
풍자성을 더 강화해준다. 요게 이 팔을 썼다라는 것들의 어떤 정체를 숨길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가면의 역할이구나. 가면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면극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 얼굴을 숨기고 있으니까 마음껏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구나. 결과적으로는 그 양반에 대한 풍자를 좀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팔 자체가 또 희화화되어서 팔 자체가 양반을 비판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봉산탈춤의 가장 이거에 합당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왜냐면 봉산탈춤에서 양반들은 뭐 언청이 얼굴 갖고 있는 가면을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목의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양반과 선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인물. 일단 기본적으로 양반 그리고 선비 그리고 또 나오는 인물이 분해라고 하는 얘네들이 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초랭이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양반과 선비는 흔히 말하는 4대부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위상 4대부라 볼 수 있는데 얼핏 보면 그냥 4대부 같지가 않아요. 되게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반과 선비들이 막 싸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야, 너 오버하지 마. 그럼 야, 아닌데 나 육바 있는데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말장난을 섞어하면서 자기들의 그러니까 되게 무식함을, 그 무지함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지함과 허위의식을 드러낸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 초랭이라고 하는 이 하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실은 이 초랭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자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방자가 이제 하인이잖아요. 근데 춘향전을 보게 되면 방자가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을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도련님이 막 야 춘향이 집이 어디냐 뭐 어쩌란 말이요?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대드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자 혹은 뭐 봉산탈춤에 나오는 말뚝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초랭이 이들은 서민의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이들의 진짜 기능은 사대부의 허위나 위선을 폭로하는, 그래서 신분질서의 허구성, 얼마나 이게 허구적인 것인지, 신분질서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설정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작품을 지은 작가의 의도가 제일 잘 반영되는 사람이 바로 이 초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쪽의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지체와 학식이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봉산탈춤에서는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뭐 시조,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조를 짓고 되게 시조 지었다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뭔가 놀이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조놀이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말을 깨서 파자놀이라고 하는데 그런 파자놀이 같은 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무식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산탈춤의 양반 삼형제의 모습과 비슷한 거고 봉산탈춤의 말뚝이와 비슷한 게 초랭이. 그래서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시험에 등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봉산탈춤과 연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말뚝이가 양반들을 갖고 놀아요. 제담의 형식을 통해서 막 이게 비꼬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약간 움츠러 들었다가 또 비판했다 그래서 약간 쉬라는 단어와 뭐 춤의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춤이라는 게 같이 등장을 해서 이 춤의 기능이 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대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해서 대조가 틀린 건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둘이 대립을 하는 구조는 여기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 EBS 올림포스 교재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선비와 양반이 주로 싸우게 되고 그런 양반들의 초랭이가 약간 조금 살짝 이제 비꼬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둘이 뭐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너무 좀 오바가 아닐까 좀 싶어서 이렇게만 좀 정리를 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통해서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작품을 공부하면 뭘 알고 끝내야 되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제대로 알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미리 잡아봤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4가지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면극의 특징. 그러니까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장르가 가면극인데 이 가면극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면극에 자주 등장하는 춤이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춤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함께 이제 알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가면극의 특징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현대 연극과 많이 좀 비교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이 작품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기법인데 언어 유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언어 유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동음 미호를 통한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엉터리 파자놀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혹은 끝에 말이 끝나는 것들을 맞춰서 가군 같은 걸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네 번째는 양반과 선비가 싸워요. 왜 싸우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반과 선비, 그리고 이 초랭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요건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죠? 요것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양반과 선비는 분해라는 한 여자를 놓고 싸우거든요. 그것도 이제 양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회라는 지역에서 별신굿 어떤 제의성을 가지고 탈놀이,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거다. 근데 이 중에 선생님이 굳이 양반, 선비, 분해가 있는데 초랭이에 이렇게 네모를 해놓은 이유는 이 초랭이가 중요한 역할이니까. 왜? 여기 있는 양반과 선비를 이렇게 조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따 맨 마지막 쪽에 특히 그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노는 춤을 추는데, 그러나 양반과 선비, 선생님이 세모로 표시해놨죠. 선생님이 보통 강의를 할 때 세모 표시를 하는 경우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에 주로 표시를 해놓고요. 이런 문학 작품을 볼 때는 플러스보다는 좀 마이너스에 가까운 인물들을 저렇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양반과 선비가 분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분해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놓고서 양반과 선비가 서로 싸워요. 사실은 양반과 선비는 사대부로서 여자 하나 놓고 막 싸우고 하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색을 밝히는 일종의 여색을 밝히는 그런 그러니까 허위성을 가진, 위선을 가진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척 하면서, 그러니까 막, 난 여자 밝히는 거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여기 보게 되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고, 분해는 요염한 춤을 추면서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할까? 뭐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분해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자구나.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지. 좀 분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뭘 갖고 오게 되냐면 이 양반과 이 선비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과 선비가 싸우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분해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반과 선비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해의 이런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비에게 가서 이 양반이 그를 데리고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 선비가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해요. 그 틈에 양반은 분해와 춤을 계속 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경쟁 상태에 있는 이 양반에게 이 선비가 그 양반이 선비에게 막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선비가 가서 뭔가 찾고 있는 사이에, 야, 분해야, 일로 와봐. 그래서 분해와 함께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그를 데리고 뭔가 얘기한다라는 거는 선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비를 따돌리려고 하는 거죠. 선비를 따돌려는 일종의 거짓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야, 선비야, 저기서 누가 너 찾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는 또 가서 누가 또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 양반이 스스로 생각해냈냐? 그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랭이가 가운데서 이간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초랭이가 시켰다는 걸 통해서, 아, 초랭이의 중간에서의 이간질이 있었나 보다. 요걸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초랭이의 이간질이라는 게 바로 또 하나 뭐냐면 이 양반과 선비가 싸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반과 선비가 싸우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분해의 어떤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두 번째는 초랭이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양반이 오케이 그래갖고 가갖고, 야, 선비야, 누가 여기다 너 찾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야 분해야 우리끼리 놀자 하면서 막 이게 노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선비가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대요. 요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면극의 특징을 여기서 밝혀주는 거야. 요거는 가면극 나왔다면 무조건 출제가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뭔가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면극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건 투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선비가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아요. 여러분 가면극과 연극의 차이점, 연극은 무대가 있어요. 그리고 객석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무대에 있는 배우가 객석에 가서 관객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면극은 관중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무대 장치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와 객석, 관객석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소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할 때 연극 배우가 막 공연하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관객에서 아니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내가 아까 봤는데 저 여자가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배우가 되게 당황하지 않겠어요? 막 공연하고 있다가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로 간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관객석에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현대 연극 같은 경우에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말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관객에게 굳이 말을 건네지도 않고요. 물론 그런 연극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극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옛날 이 가면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종의 마당놀이 같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마당에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러싸게 되면 그곳이 곧 무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객석과 뻥 뚫려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저희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얼커니! 말하면서 이제 막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뭔가 찾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이때 양반은 분해와 춤을 계속 추고 관중석에서 열심히 뭔가 찾다가 분해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 보고는 노발대발. 왜? 속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양반을 불러요, 선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써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대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가보죠.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뭐가 어째? 아니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서로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보고 안 다닌 것 같아?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해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분해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분해를 자기 혼자 차지하고 싶은데 이 분해가 자꾸 자기하고 상대방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따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나마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뭐가 어째? 계속해서 계속 그런 거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갑자기 첫 번째 포인트 지체를 놓고 싸워요. 자, 양반과 선비가 싸우는 그 계기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분해와 이간질이 싸움의 첫 번째 원인이 됐지만 이제 뭘 놓고 싸우느냐, 그 싸움의 소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체. 지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위치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아니 자네 지체가 남아하단 말인가? 양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비가 아니 그럼 그대의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 양반이 낫고 말고. 선비가 아니 그래 낫긴 뭐가 나? 그랬더니 양반은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사대부의 자손일세.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선비사자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사대부? 난 8대부 자손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4대부인데 웬 8대부? 이때 여기는 8은 8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대부를 숫자 4 있잖아요. 이 숫자 4하고 연결지어서 8대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비는 저 4대부를 뭐로 지금 얘기한 거냐면 숫자 4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8대부의 자손일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뭘 드러낸 거냐면 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4대부. 그래? 나는
4대부 4대부 더하기 하니까 8대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일종의 이 4대부 숫자 4와 선비사자가 발음이 유사하잖아. 그래서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말장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언어 유희 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어 유희 파트는 이 선비의 8대부에서 오네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지만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 오버 안 했는데? 난 6바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오버, 6바. 오버할 때 그 오버는 뭔가 이렇게 뭐랄까 나대지 말아라. 그죠? 분수에 더 넘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그걸 숫자 5로 생각해서 난 6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 유희를 이용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냐? 이 양반의 무식함을 풍자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언어 유희는 누군가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가져오는구나. 풍자 비판 비슷한 뜻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8대부. 8대부는 뭐고? 그랬더니 선비가 8대부는 4대부 갑절이지. 4대부 더하기 4대부 하면 8대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뭐가 어째?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양반이 정말 유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그게 뭐 말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 근데 뭐가 어째? 라고 얘기한다는 건 딱히 답변할 내용을 찾지 못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어째 한다면 아니 우리 할멈은 문화시중까지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어째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대꾸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문하시중을 지냈네. 문하시중은 관직 이름이죠. 그랬더니 문하시중? 아이 그까짓 거. 우리 할배는 바로 문상시대네. 이 선비는 계속 이런 얘기해. 양반이 난 4대부의 자손일세. 난 8대부 자손일세.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을 지냈네. 그랬더니 하 했더니 나는 문상. 시중 했더니 대. 그러니까 중이니까 대예요. 그죠? 문상이래요. 또 문화상품권도 아니고 그죠? 문상시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자를 실제 직책, 관직 이름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아래 하자, 가운데 중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라 볼 수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해 갔어요? 언어 유희에 대한 부분들. 그랬더니 문상시대? 그건 또 뭐고? 그랬더니 문화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단 말일세.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양반이 아이 참 그 별거래 잡으겠네. 아이 그래. 아이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체 갖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체만 높으면 자냐? 다른 거 얘기하려나 봐. 아니 그러면 또 뭐가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유 학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배운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네. 그러니까 사서삼경은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사서와 삼경이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서삼경 하니까 에이 그까지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 읽었네. 아까 똑같은 거네. 난 4대부, 난 8대부, 나 4서, 그럼 난 8서, 난 3경, 그럼 난 6경, 뭐 이런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그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이 세 가지 있죠? 4대부, 8대부, 그 다음에 문하시중, 문상시대, 이런 거, 그 다음에 4서, 3경, 8서, 6경, 전부 다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양반의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어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렵지 않잖아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뭐, 8서, 6경? 아니, 8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6경은 또 뭔가?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에 초랭이가 싹 껴들어요. 초랭이가 뭐라 껴드냐면, 아니, 나도 아는 6경 그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것도 모르냐?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비읍시읒!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초랭이가 갑자기 껴들어서 이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직설적인 어법을 통해서 양반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나도 아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직설적으로 양반을 이렇게 디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팔만대장경 중에 중이, 발하경,
그 다음에 봉사의 안경, 그 다음에 약국의 길경, 그 다음에 천의 월경, 머슴의 세경.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다 경자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랩으로 따지면 끝에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바라경, 앵경, 길경, 월경, 그 다음 세경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얘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거라면 얘는 끝에 있는 말들 다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군을 맞췄다고 하죠. 그래서 가군의 일치를 통해서 이 가군을 활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가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 유희가 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도 있었지만 얘처럼 어떤 가군을 이용한 것도 있구나. 또 하나가 경경경경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열거 혹은 나열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언어 유희에 대한 것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발음의 유사성과 밑에 있는 부분들로. 여기는 지금 엉뚱한 소재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이런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는 경전에 이런 세경에 이런 게 들어가겠어. 특히 얘들아, 선생님 여기 세경에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다른 책, 그러니까 책마다 좀 실려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좀 이렇게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사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다음에 머슴의 세경을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랭이가 여긴 안 써 있지만 EBS 올림포스에 안 써 있지만 머슴의 세경을 강조하여 얘기한다고 할 때 그 강조를 왜 했냐면 양반이 머슴의 세경이 저거예요. 월급. 그러니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떼어 먹어서 그걸 강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세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른 본문이 나올 수 있으면 함께 연계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 밑에 보면 그래? 이것도 하는 육경을 양반이라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누구냐면 사실은 초랭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랭이도 아는 육경을 양반의 자네가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반이 이복의 선비, 우리 싸워봤자 뭐 피장파장이네. 그러니까 그 저자 있는 분에나 불러서 춤이나 추고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양반이 끊어버리고 함께 춤이나 추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춤의 기능에 대한 것들은 하회 별신구 탈률가 나오면 100% 또 하나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왜냐면 춤을 춘다라는 건 모두가 함께 어울려 노는 거잖아요. 그럼 순간 전까지 싸웠지만 함께 춤을 추게 되면 어울려 놀잖아요. 그럼 갈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물론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다음에 또 뭔가 얘네들을 좀 비꼬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일시적인 해소가 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작품이 나올 때 이 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는데 요 뒤에 또 비판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시적인 해소인 건데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 일단은 함께 춤추고 노는 거니까 해소가 돼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게 포인트. 요거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면 이제 그 분위기가 또 좋아지겠죠. 이때 이 선비와 양반만 춤을 추지도 않을 거예요. 이들이 춤을 추다 놀아보세 이렇게 얘기하면 관객들도 함께 춤을 추며 놀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흥취, 유발, 쉽게 말하면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하나의 요 과장 안에 여러 개의 제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화여고 학생들 요번에 봉산탈춤도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봉산탈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마 제담 구조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 제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총 6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제담 구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쉬라고 하면서 봉산탈춤 얘기하는 거예요.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막 춤을 추고 놀다가 갑자기 말뚝이가 나와서 자, 쉬 하면서 분위기를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쉬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제담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쉬 한 다음에 이 말뚝이가 뭐 하냐면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하는데 양반을 약간 비꼬는 식으로 약간 양반을 이렇게 뭐랄까 폄하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 나오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양반할 때 그게 양반이 뭐 문반 무반 합쳐서 그런 4대부 할 때 양반이 아니고 뭐냐 그 게잘량할 때 양자에다가 게다리 소반 같은 거 할 때 반짝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리니까 이 놀림에 대해서 양반들이 화가 나니까 호통을 쳐요. 야 뭐라고 호통을 치는 부분이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호통을 치니까 말뚝이가 거기다 또 대거리를 하게 되면 자기는 지위가 낮으니까 큰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뚝이가 아니요 제가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면서 말뚝이가 변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럼 변명을 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런 거였어? 양반이 되게 무식해. 그래서 그냥 말뚝이가 또 변명하면 그런 거였구나 우리 위해서 한 거래 이러면서 이 양반들이 안심을 해요. 그럼 이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맨 마지막에 안심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춤을 추면서 제담이 끝나요. 그래서 쉬, 조롱, 호통, 변명, 안심, 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이 6개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제담이 끝나. 그래서 양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한 제담, 그 다음에 뭐 담뱃대를 소재로 한 제담, 그 다음에 또 집을 갖고 한 제담, 여러 가지 제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담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봉산타춤의 각 과장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도 이제 여기 마지막에 춤이 나오죠. 이때 춤의 기능이 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근데 제담 하나 끝날 때 춤을 통해서 끝났잖아? 근데 이 다음에 또 뭐가 시작되냐면 또 춤추다가 쉬 하고서 또 다른 제담을 통해 양반을 또 조롱을 하거든요. 말뚝이가. 그러니까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을 한다는 것들은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양반이 안심을 한다는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춤을 춘다는 것들은 갈등이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갈등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게 구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 춤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하회, 별신구, 탈루리도 그렇고 봉산탈춤도 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지 좋아하면서 함께 노는 모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언어 유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 속에 언어 유희가 어떻게 나타났냐. 첫 번째 4대부라는 글자 그리고 8대부로 놀렸죠. 우리 4대부 집안인데 그랬더니 그래? 나는 8대부 집안인데 뭐 이러면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어 유희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시종 지냈는데 그랬더니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문상시대 지냈는데 그러면 또 갖고 놀죠. 마찬가지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야 그런 것만 있으면 뭐하냐? 학식이 더 많아야지. 그래? 나는 사서삼경 다 꼈다 그랬더니 그래? 나는 사서삼경 아니라 나는 팔서 육경도 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는 각각 선비가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비의 말을 통해서 언어 유희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경경경경경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초랭이가 양반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육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할 말 없어진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비는 쟤도 하는 걸 너 모르냐? 그 얘기는 선비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드러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초랭이의 말이 맞다고 얘기해주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도 하는 육경을 자네가 모르나? 라고 한 거는 그래 저게 맞는 말일세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 그걸 통해서 선비가 또 얼마나 무식한지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정리한 거로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겠죠. 자 주제는요. 양반 선비의 허위의식 그리고 그들의 무식함을 풍자한다는 데 있고요. 특징은요.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현대 연극과의 차이점이죠. 연극과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 그래서 무대장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보여주는 건 이 무대와 객석 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배우와 관객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이 있냐?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를 가져오게 되고 흥취를 돋아주는 기능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투리. 본문에서 얘기 안 했지만 이 작품은 이제 하회 지역, 안동 하회마을 그쪽에서 했던 그 지역의 사투리가 나온다라는 건 뭔가 거기서 일어난 일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그 현장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래서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언어 유희가 많이 드러나는데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양반의 무식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 앞에 쪽에 또 보면 여러분 책에 처음에 이제 함께 노는 춤춘다 나오는데 이 전 부분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분해가 이 양반의 어깨를 막 주물러요. 그러다가 이 분해가 막 주무르다가 머리에 이를 잡아줘요. 머리에서 이제 머리를 잘 안 감으면 이가 있잖아요. 그때 이 초랭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양반도 이가 있니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반도 이가 있습니까? 되게 점잖은 척하고 되게 뭐 고고한 척하는데 양반도 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양반을 좀 조롱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모습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박지원의 호지를 보게 되면 써줄까요? 박지원의 호지를 보게 되면 유는 유라더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호지라는 작품이 뭐냐면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앞에 있는 이 유자가 선비 유자고 이거는 아첨할 유자예요. 그래서 박지원의 호질에 참고로 알아둬요. 북곽선생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하나 있고 동리자라고 하는 과부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사대부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과부예요. 그런데 이 북곽선생이 인격이 아주 두툼한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밤에 이 과부와 미래를 즐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되게 다른 거죠. 간사한 모습이 있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북곽선생이 위기에 처하자 온몸에 똥을 바르고 호랑이가 어흥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똥내가 나면 못 잡아먹을 것 같잖아. 그리고 호랑이한테 막 빌어요. 그래서 호랑님이 최고십니다 하면서 막 아첨을 하거든요. 그때 호랑이가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의 질책. 아니 유는 유라더니 이게 선비는 아첨하는 놈이라더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했어요? 이때 유는 유라더니도 마찬가지로 발음의 똑같은 유사성을 이용해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는 쓰다고 울고 이런 것들. 쓰르라미가 쓴 건 아닌데 그럼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언어 유희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되게 이런 언어 유희 같은 걸 이제 배우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꼭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언어 유희를 주죠.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것들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하니까 언어 유희에 대한 것들은 책에서 배운 걸 딱 끝내지 마시고 인터넷에 언어 유희를 좀 이렇게 검색해봐서 많이 좀 찾아봐요. 그래서 언어 유희에 대한 건 다양하게 요런 언어 유희도 있구나. 이런 언어 유희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공부해보시고 헷갈리는 것들은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거기까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오늘 하회 별시무 탈루를 간단하게 한 30분 좀 넘게 이제 강의해서 40분 가까이 강의했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쭉 담아보라고 지금 강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내기 되게 좋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면극이에요. 그래서 가면극은 여러분이 이번 경화여고 학생들은 이제 봉산탈춤이 나올지 아니면 하회 별시구 탈루에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올지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를 찍은 거니까 강의 잘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은 잘 머릿속에 캐치하시고 이미 공부는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갈무리 정리 강의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밖에 다른 학생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듣는다면 학교 시험에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능 볼 때도 이 작품이 나오게 되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